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몸은 정말 괜찮으십니까? 큰 병은 없고 병원에 자주 가지도 않지만 어딘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예전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조금씩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지.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야. 하지만 수많은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조금 다른 사실이 보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작은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건강 연구 데이터를 오랫동안 분석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80세 이후까지 스스로 걸어다니며 일상을 유지하는 분들과 70 이전에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는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는 유전도 아니고 특별한 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의 상당 부분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에서 결정됩니다.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잠드는지. 이 단순한 흐름이 쌓여서 결국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된 노년 건강을 무너뜨리는 5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의학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5가지 중 단 한 가지만 바꾸어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이에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연구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 습관 변화에 대한 몸의 반응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몸을 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습관입니다. 바로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조직입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의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이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걸을 때 몸을 지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의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게 되면 이 기둥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충격에도 몸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구 보고에 따르면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낙상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몸을 약하게 만드는 생활 방식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걸어보면 보폭이 짧아지고 균형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라기보다는 활동 부족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가 녹슬듯이 사용하지 않는 몸도 점점 굳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활동은 여전히 걷기입니다. 걷기는 몸 전체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게 만들고 관절 부담도 비교적 적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하루 2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근육 유지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 번에 20분이 어렵다면 나누어도 좋습니다. 식사 후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누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30분 이상 앉아 있었다면 잠깐이라도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시러 가는 것도 좋고 창문을 열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근육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까?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70대와 80대에서도 가벼운 활동을 시작하면 근력 개선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오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습관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생각보다 가볍게 넘기는 부분입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식사입니다. 식사에 대해 여쭤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아침에는 밥 조금 먹고 김치로 끝냅니다. 고기는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잘 안 먹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사는 배는 채울 수 있지만 몸을 유지하는 재료는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근육 유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 핵심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몸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집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그 기둥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만약 재료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둥은 점점 약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구조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자꾸 기운이 없습니다. 힘이 쉽게 빠집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큰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단백질 섭취 부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구 보고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영양이 아닙니다.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몸의 회복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오히려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이 더 강조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쉬운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 끼니에 단백질 반찬 하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계란이나 두부 또는 요거트, 점심에는 생선이나 살코기, 저녁에는 콩이나 두부 또는 생선.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해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손바닥 정도의 양이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끼니에 나누어 먹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고기를 많이 먹는 것보다 3끼니에 조금씩 나누어 먹는 식사가 더 좋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식사에서 단백질을 거의 챙기지 못했다면 내일부터 단 한 가지만 추가해 보십시오. 계란 하나면 충분합니다. 두부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근육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습관입니다.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생활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갈증을 느끼기 전에 이미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몸을 논밭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바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땅이 갈라지고 식물이 약해집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고 어지럼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나 난방이 강한 겨울에는 수분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권장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사이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누면 부담 없이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컵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보이면 마시게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커피나 차로 대신해도 되나요? 일부 수분 보충은 가능하지만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수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물이 가장 좋습니다. 몸의 순환은 물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피도 물속에서 흐르고 관절도 수분으로 보호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몸 전체의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물 섭취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듭니다. 직장을 떠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외출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 자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화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말을 하고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기억력과 판단력이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활동이 꾸준한 사람일수록 정신적 활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네 친구와 차 한 잔, 가족과 전화 한 통, 시장이나 모임 방문,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만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동안 몸은 낮 동안의 피로를 정리하고 신체 균형을 조절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1시간은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밝은 화면이나 강한 자극은 뇌를 깨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낮잠을 너무 길게 자지 않는 것입니다. 짧은 휴식 정도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 늦은 시간에 과식과 카페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움직임, 단백질 식사, 수분 섭취, 사람과의 연결, 수면. 이 5가지는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본 습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 실천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기보다 잠깐 몸을 움직입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는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아침 수분 보충은 몸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아침 식사에는 단백질을 포함합니다. 계란이나 두부 또는 요거트 같은 간단한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오전에는 가벼운 활동을 합니다. 집안 정리나 산책 같은 활동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걷기를 권합니다. 이 습관은 소화와 혈당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오후에는 물을 조금씩 마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봅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합니다. 가능하다면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천천히 10분 정도 걷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조용한 시간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루의 흐름을 만들면 몸은 서서히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생활 속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에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한 가지만이라도 내일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시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연구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